푸바오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땡땡랜드에서 다른 팬들을 데려다가 푸바오라고 이름을 붙여서 키워도 될까요? 상표는 신청,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등록을 시켜줘도 되는지 심사를 하는데 정말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 이 무댕의 팬분들은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취소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입니다. 푸바오 다들 아시죠? 에버랜드 상징이기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고도 푸바오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할 만큼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푸바오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땡땡랜드에서 다른 팬들을 데려다가 푸바오라고 이름을 붙여서 키워도 될까요? 동물 이름 짓는 것에 뭐가 문제가 되냐 싶으면서도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푸바오 팬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푸바오의 이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푸바오가 있다면 태국에는 피그미 하마, 무댕이라는 초특급 라이징 스타 하마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푸바오, 무댕의 이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푸바오 이름은 삼성물산의 소유입니다. 소중한 생명이지만 자본주의 세계에서 동물은 하나의 자산에 해당됩니다. 푸바오의 경제적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계신가요? 여담이지만 푸바오가 1년에 먹는 대나무 값만 1억 원치라고 하는데요. 푸바오가 삼성물산에게 가져다준 경제적 가치는 무려 2,400억이라고 합니다. 푸바오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굿즈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푸바오 인형, 키링, 텀블러, 스티커, 가방, 소장하고 싶은 굿즈들이 정말 많죠. 심지어 푸바오 관련된 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푸바오 관련 굿즈를 만들 수는 없어요. 푸바오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이런 부단 도용을 막고 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품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삼성물산에서 푸바오와 관련된 상표들을 정말 열심히 등록을 해놨어요. 재밌는데 같이 살펴볼까요? 키프리스 이제 익숙하시죠? 키프리스에 푸바오라고 한글로 검색을 해보니 푸바오 이름으로만 45건의 상표가 검색이 됐습니다. 상품류를 살펴보면 푸바오 이름은 서적이나 인쇄물 같은 출판류부터 카페 이름, 소프트웨어, NFT 같은 최신 디지털 자산까지 다양하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바오의 부모, 엄마 아이바오, 그리고 아빠 러바오, 동생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까지 상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아닌 동물 가족 모두가 상표를 갖고 있네요. 자, 한국에 푸바오가 있다면 태국에는 피그미 하마, 무댕이 있습니다. 무댕은 태국 파타야의 카오키 여우 동물원에 올해 7월에 태어났는데 이 친구는 피그미 하마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하마보다는 작고 귀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피그미 하마는 야생에서도 굉장히 희귀해서 무댕을 보려고 일부러 태국까지 방문하는 해외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댕의 인기는 대단하죠. 그렇다면 무댕도 푸바오처럼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무댕 이름은 빠르게 상표로 출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푸바오처럼 회사가 출원한 것이 아니라 무댕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무댕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개인이 있었는데요. 역시 한국 사람 빨라요. 지정 상품들도 흥미롭죠. 광고업, 생활용품 판매업, 면, 수건, 도매업 등 다양한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으로 보아서는 굿즈를 팔려고 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무댕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개인이 출원한 무댕 상표가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상표법에서는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상표는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인지도가 있는 타인, 다른 사람의 상표를 제3자가 등록하려고 할 때는 출처운동이나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어서 등록을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나는 솔로의 제작사는 촌장 엔터테인먼트인데 출원인이 촌장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이 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출원 신청을 해서 등록이 거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죽 사건도 비슷한 예로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이 덮죽 메뉴 명칭을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상표 출원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법에서 유명한 이름을 제3자가 등록하는 것은 수요자 기만 우려로 봐서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무댕도 이 상표법에 따라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원인은 돈만 버린 거죠. 상표는 신청,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등록을 시켜줘도 되는지 심사를 하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무댕을 잘 몰라서 등록 결정을 해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무댕이 제3자가 상표권을 가져도 될 만큼 인지도가 높다고 보지 않으면 등록이 될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핫한 스타 동물이라서 등록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 이 무댕이의 팬분들은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취소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 결정이 되면 이의제기,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이 출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만약 등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푸바오 이름을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도 있습니다. 오늘은 푸바오와 무댕처럼 인기 동물 친구들이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알아보았는데요. 푸바오와 무댕처럼 동물의 이름 자체를 보호받으려면 상표권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그리고 동물 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유명한 동물, 예를 들어 푸바오의 사진을 찍어서 판매한다거나 캐릭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상표권이 만약에 없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상표권 때문에 푸바오와 무댕의 이름과 이미지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푸바오, 무댕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들의 이름과 이미지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상표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새롭게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지식재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